안녕하세요.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능 세대는 아닌데요. 혹시 수능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해서 수능 외국어 영역이라고 하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45문항이고요. 70분에 그렇게 봅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3교시에 점심시간 이후에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 시험은 총 45문항인데요. 듣기가 17문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8문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독해입니다. 독해. 근데 듣기 17문제는 그냥 영어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실제 이런 우리가 현실에서 듣는 영어와 비교해서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수능 듣기를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28문제 남은 그 독해 문제에서 보통 등급들이 많이 갈리는 거죠. 이제 상위 등급들은. 근데 이 28문제를 총 45분에 풀어야 돼요. 수능 영어는 70분이지만 듣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독해 28문제는 한 45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이 드는 거예요. 이 28문제가 다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문제 정도는요. 한 20문제 정도는 그냥 영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된 친구들 그리고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읽으면 풀려요. 참고로. 읽으면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즉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문제가 그럼 다 어렵냐? 그건 아니죠. 또 여기서 시험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한두 문제가 진짜 어려운 극강의 난이도 아니면 많으면 한 3문제 정도가 이제 진짜 말하자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서너 문제 정도는 뭐예요? 실력에 따라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도 상위 등급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3등급 학생들, 4등급, 2등급 학생들에도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한 서너 문제 나오는 거예요. 즉 포인트는 뭐냐? 28문제 중에 독해 28문제 중에 20문제는 쉽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한 두세 문제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극강의 난이도고 나머지 서너 문제 정도가 또 뭡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어려울 수 있다. 헷갈릴 수 있다. 분명히 3등급 학생들도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수능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냥 영어권 국가란 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요 정도 잡겠습니다. 남아공도 있지만 어쨌든 요 5나라 그냥 잡자고요. 이 영어권 국가에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하죠. 원어민 기준으로 대학 교육 받은 4년제 대학 교육 받은 이 원어민들이 한 수능 시험 보면 평균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제가 감히 예상해 보지만 평균 한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평균 70이란 건 90점 이상도 있을 수 있고 70점보다 못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시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역으로 말하면 평균 한 70점 정도 잡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상위권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보면 한 제가 볼 때 80점에서 90점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90점 이상도 나오겠죠. 제가 감히 말하지만 미국의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도 혹은 그 재학생들도 풀면은 80점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수능은 80점대.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러면 원어민들의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도 그렇게 80점밖에 못 맞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절대평가라도 90점 넘어야지 1등급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이 수능 독해 어려운 문제들은 독해를 한다고 해서, 즉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특히 이 극강의 난이도인 한 이 두세 문제들은 그냥 내가 이거 읽고 이해했다,
그런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독해를 할 때 뭡니까?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해도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글을 읽었는데 다 읽고 이해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근데 그 분석이란 게 영어 실력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영어 능력과는. 심지어는 그런 극강의 난이도 문제들은 우리말 해석을 보죠. 해석본을 보더라도 우리말로 보더라도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원어민들한테 심지어는 이 문제의 답이 이거야 이렇게 말해줘도 원어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 문제들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많은 실제 원어민들이 수능이 끝나고 수능 문제를 실제 풀어보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도 이게 그냥 진짜 독해로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독해를 다 해도 풀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어 독해 시험이 원어민조차도 다 이해했는데도 풀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분석이란 건 영어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영어권 국가 원어민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고3들이 푸는 대입을 위해서 고3들이 푸는 그런 외국어 영역 문제를 풀었을 땐 이게 풀리는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원어민조차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그것도 원어민들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유학을 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뭐 다시 한국에서 뭐 유학도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몇 년간, 어렸을 때 잠시. 그러면 결국은 대학교를 한국에서 간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특례 입학 제도도 있고 뭐 수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을 봐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근데 그 수능에서 영어는 필수잖아요.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영어 베이스가 된 친구들조차도 뭐예요? 그 최강의 난이도 두세 문제를 잡는 그 분석력 뭐 나중에 진짜 분석가가 될 땐 좋겠죠. 네. 이런 뭐 다른 분야의 분석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어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독해 능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희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도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뭐 수능이 지금 치러진 지도 거의 이제 뭐 30년 가까이 돼가지 않나요? 근데도 수능 영어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암울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어를 오랜 기간 가르쳤고 저도 다양한 영어 공인 시험들을 많이 봤어요. 한 150차례? 개인적으로 한 200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럼 또 임마 너 뭐 증명해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 150
여의 영어 공인 시험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토플, 토익, 예, 그리고 뭐 탭스 시험, 뭐 그 외에도 많죠. 영어 공인 시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 한 150여 회 치렀지만, 근데 꼭 한국에서 만든 영어 공인 시험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수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시용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냥 수능 영어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토익이나 아니면 토플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영어권 국가에 의뢰해서 차라리 시험을 출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토익이나 뭐 토플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대체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야 임마 너 사교육자라고 또 너 돈 벌 궁리만 해. 근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수능도 사교육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뭐 인강이다 학원이다 이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훨씬 더 대다수입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하고 나서 점수가 높아도 나중에 그 수능 영어 준비한 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직장 가시면 토익 공부 또 하셔야 되고요. 회화 공부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영어권 국가에 의뢰해서 아니면 기존 영어 공인 시험을 그냥 수능을 대체해서 하면은 차라리 영어 실력이라도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토플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진 않거든요. 물론 뭐 우리나라는 워낙 토플 점수는 좋아도 또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워낙 지금이 발달됐고 온라인으로도 영어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초등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를 접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꼭 뭐 영어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험으로 그냥 영어를 대체하는 게, 수능 영어를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영어 실력도 같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뭐 토익, 토플 이런 거를 언급했던 이유는요. 뭐 IELTS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적어도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지만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IELTS 같은 경우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듣기랑 읽기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다 읽고 나서 이해를 했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포인트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독해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뭐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죠.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부분을 토익과 토플과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뭐 토플하고 IELTS 이 대학 이제 가기 위해서 주로 유학 가기 위해서 많이 보는 시험들이잖아요. 그 토플이나 IELTS만 딱 잡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영어 시험, 공인 영어 시험 토익 이 세 개의 R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읽고 나면 이해를 했으면 정확히 답이 보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지언정, 난이도가 높고 낮을지언정, 심지어 난이도가 높을지언정 읽고 나서 이해했으면 뭐다? 답이 보입니다. 그게 올바른 독해 시험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수능을 피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성비 내릴 때 산성비 맞고 있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면 맞아야죠. 예, 맞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아야죠. 하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원어드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